지금 시작됐어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참 처음 하다 보니까 시간을 한 2분 정도 저희가 늦춰진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마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코로나19와 사회적 경제의 대담을 진행하는 살림의 임의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신문지상이나 이런 곳에서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직접 들어보지 않으면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직접 경영하시는 마포구에 계시는 그런 기업인들을 모시고요. 저희가 사회적 지금 코로나19를 어떻게 겪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들 앞으로 세우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계획을 한 이유는 공감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걸 서로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긴급히 이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대책,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필요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볼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이후는 달라질 거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회적 경제도 코로나19 이후에 지역에서 어떻게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자리매김해야 되는지 그런 아이디어를 직접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리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총 5회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컨설팅이랑 교육 상담을 진행하고 계시는 괜찮아요 협동조합,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고 계시는 폭신폭신 협동조합 두 기업의 대표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두 기업의 대표분께 간단한 인사와 기업 소개 이렇게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괜찮아요 협동조합부터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한성정이라고 합니다. 기업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저희는 그 사람들을 돈 문제를 좀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돈 많은 사람들 말고 돈 없어서 맨날 죽겠다는 사람들의 돈 문제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안내하고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수 있는지 또 촉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일정 부분 개입도 하기도 하고 방식은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이 얘기도 교환하는 뭐 교육 방식도 있고요. 1대1로 뭐 상담을 하거나 코칭을 해볼 수도 있고 그다음 이런 분들을 돕는 분들, 지원하는 분들과 같이 뭐 회의도 하고 대응책도 논의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현 시대의 이 금융자본주의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의 돈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훌륭합니다. 괜찮습니다. 폭신폭신 협동조합. 네, 안녕하세요. 폭신폭신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강대철입니다. 네, 저희 협동조합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은 많은 힘으로부터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끌고 가고 있는 사회 서비스 중에서 정신건강 토탈 케어 서비스라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마포구에서는 또 요즘에 청년들 굉장히 힘듭니다. 오죽하면 뭐 다포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정신건강에 굉장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마포구에서 제공하는 청년 심리지원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계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요인 중에서 최근에는 관계로부터 기인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또는 커플 관계 또는 동료 관계 또 직장에서의 또 선배와 후배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과의 어떤 관계 또 애도 부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심리 상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또 허심탄회하게 같이 또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들으시는 것처럼 목소리도 폭신폭신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먼저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 지금 이
코로나19 지금 이 상황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드릴 질문은 지금 현재 기업이 경험하고 있는 그 뭐 생산이나 개발, 영업, 조직 뭐 이 전반에 걸쳐서 그냥 편안하게 지금 경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 상황이 어떤지 뭐 어느 분이 먼저 네 괜찮아요. 대수 먼저. 경영 상황은 매출 0이죠. 0. 0. 그래서 2월, 4월, 4월 0이고요. 5월도 0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아졌고요. 마음이 불편한데 잘 놀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 정도. 네. 뭐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서울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을 해서 작년 연말부터 상당한 매출을 좀 기대하고 일을 진행했었는데요. 뜻하지 않은 코로나 이제 폭풍으로 큰 이제 상황에 이제 힘든 상황에 좀 몰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괜찮아요처럼 2월, 3월, 4월에 매출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제 저희는 사실은 사회 서비스를 하다 보니 이제 또 상담 위주의 사회 서비스, 누군가를 대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그래서 특히나 또 이렇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만날 수가 없고. 네네 만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도 뭐 서울시나 또 마포구에서도 뭐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지향하기를 좀 원했고 네, 또 저희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은 또 내담자가 찾아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 스스로도 이렇게 가급적이면 만나지 않고 코로나가 오늘 종식되기를 기다려온 그런 상황인 거죠.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주로 이제 사회복지기관이나 복심복심처럼 시설에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 그다음에 그분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하고 주로 일을 하는데 일단 그 기관이나 시설들이 지금 올 스탑돼 있죠. 형식적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지금 거의 이제 받지 않거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도 지역생활센터가 있는데 운영은 되나 이제 참여 주민들 참여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만날 수가 없고 특히 저희는 또 좀 뭐 이렇게 지역 사업을 좀 많이 했었어요. 지난 한 5, 6년 동안. 그래서 뭐 광역 단위로 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전남, 뭐 전북 이런 곳은 나름 청정 지역이라고 해요.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예. 서울에 사는 저희가 가는 것들을 완곡하게 안 오시면 좋겠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이용자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컨퍼런스나 이런 경우에도 거의 이제 서면으로 의견을 준다든지 뭐 이런 해서 아까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저희 우리 회계장부에 2, 3, 4월이 0이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지금 0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뭐 0이라도 매출은 0이라도 기업을 경영하려면 매월 그 고정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듣고 싶고요. 예, 그 부분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월째 사실은 월세를 못 내고 있어요. 네. 어떻게 그런데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건물주. 월세비, 뭐 세금 그래서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건물주분을 좀 만나서 네. 사정을 좀 하려고 했는데 건물주분을 만나기 힘들어요. 혹시 착한 건물주가 되실까봐 전화 안 받으시는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월세 내기 힘든 상황에다가 네. 또 한편으로는 가장 좀 어려웠던 문제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이 어쩌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인력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를 해줘야 될 입장에서 굉장히 급여나 이런 좀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예를 들자면 마포구의 청년 심리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석사나 박사급들 이상에서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저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동안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도와줬던 친구들인데 네.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회가 되면 어딘가를 찾아가라고 이렇게 편하게 먼저 얘기를 해주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러다 갑자기 또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이미 또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상황이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실은 휴업급여 뭐 이런 거를 주고 정부에서 그 준급여 대신 그 준급여에서 90% 정도를 고용 안정기금으로 해가지고 장려금으로 90%를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제가 이 코로나 관련된 이런 상황들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어쩌면 그냥 기회가 됐을 때 또 필요한 어떤 자리에 찾아갈 수 있게끔 미리 좀 선 조치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에게 네. 50%인가요? 제가 지금 수치를 정확히 모르는데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마포구나 서울시에서는 그런 지원은 아직은 계획되지 않는 건가요?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아직은 네. 프리랜서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괜찮아요는 지금 뭐 저는 월세 그리고 급여 이 부분을 어떻게 유지하고 적자 계십니까? 상황이고요. 네. 네, 지난해 회계연도에서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좀 했고 네. 사실은 대안은 없죠. 그래서 지금 대출을 모색을 하는데 그게 어제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지난해 이 대차 대조상 좋지 않아서 대출을 못 하겠다. 지금 11일 걸려서 이렇게 서류 제출하고 11일 동안 준비를 하신 저희 입장 11일을 기다린 거죠. 기다리시는 예, 예. 처음에 가서 하고 필요한 서류를 하고 보완하고 또 여기도 가봤다가 제주도 가봤다가 이런 상황이죠. 사실은 대책은 현금 흐름상 대책은 지금 없는 거예요. 대책을 지금 네. 마련 중인데요. 네. 마련해 주세요. 대표님께서 대출 얘기하시니까 네. 제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좀 요즘에 대출을 받고 싶은데 대출을 받으려면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재무제표나 그렇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맞아요. 세무사를 통하다 보면 금방 7, 8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비용을 드릴 만한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보니까 방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시의 신나는 조합 쪽하고 또 사회적 경제 지원 쪽 센터 쪽하고 전화 연락을 계속 해봤어요. 지원을 네, 받을 네. 수 있는 곳을 네. 찾으려고 했더니 결국은 그 서비스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대학교의 세무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며칠 보내줄 테니 대표님께서 한번 공부를 해서 직접 만들어 보시고 그 서류를 갖다가 도장만 받으면 싸실 거예요. 좀 싸게 받으실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그 사실은 이제 일하는 분들을 좀 내보내놓고 나니까 혼자 처리할 일들은 많고 또 그동안 해왔던 일들 중에서 또 경제활동이 되는 일도 있지만 저희가 또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이 안 되는 일도 많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쫓기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없죠. 예, 지금 그 매출이 영인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지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얘기 나오는 바로는 여름이면 좀 소강 상태로 가다가 다시 이제 겨울이나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생활 방역으로 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언제까지 그래도 내가 이게 그 협동조합을 기업을 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예상 이런 심각성이 이제 곧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일단. 고맙지만 굉장히 나쁜 질문이죠. 네. 답을 사실 내기 어려운 건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시지 않나요? 있죠. 네. 맨날 생각하죠. 네. 꿈속에서 생각하고. 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잠이 안 오긴 하지만 어제도 그래서 안 읽던 책을 요즘 열심히 읽어요. 한 새벽 1~2시까지. 그래서 책 읽으면 이제 잠이 오니까 좀 심각한 얘기를 심각하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런 방역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정리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사실 우리 폭신폭신도 마찬가지고 저희 괜찮아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공적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집단들은 그 예산이
이제 배정이 됐는데 소진을 못했을 경우에 보통 이 기관이나 시설에서 일정 기간 이후에 집중해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예산을 잃지 않으려고 하죠. 뭐 이런 말씀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그런 경험들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제가 어제도 저희 그 멤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수용이라고 용인이 되는 거죠. 아, 상황 때문에 예산 집행 못했네요. 그럼 올해는 없었던 걸로 해요. 그만큼. 하세요. 그래서 미뤄졌던 사업들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저희 공공 영역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지원을 받지는 않으나 어쨌든 저희 뭐 쉬운 말로 저희 거래처가 주로 공공 시설이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도 뭐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아까 우리 폭신폭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랑하는 동료들하고 지금 헤어지고 있으신데 저는 이제 그건 절대 안 된다. 그건 살아온 인생에 대한 이건 뒤집음이다. 뭐 대표님께서 더 의리 있으시네요. 이 성격이 못 돼가지고 진짜. 예, 그래서 좀 고집하고 싶은 것은 고집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이걸 어떡하지? 그런 부분에서 요즘 뭐 답은 나오지 않으나 많은 얘기들을 좀 하고 있죠. 고용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는 좀 많이 심각할 것 같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자영업, 소상공인 이렇게 좀 지원을 한다라고 하고 광역 자치단체로 하긴 하지만 실제로 현장 상황들에 대한 실감이 있는 대응인지는 좀 그것들을 계속 좀 피드백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도 뭐 저희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또 서로 좀 공감하고 하소연하고 서로 지지하자, 지원하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좀 현재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들 욕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용적으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지 빠진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오늘 이후에 우리가 뭐 몇 차례 더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얼마나 계속되면 이게 정말 이게 우리가 폭신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제가 좀 속상한 표정을 짓는데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앞에서 느껴져요.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제가 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속상하지만 또 멈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사실 움직이고 언제쯤 멈춰질까? 그냥 산술적으로는 지금 월세 보증금이 남아있는 그 순간 그걸 잘 이용하면 몇 개월 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사실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이고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경제 이 틀도 어떻게 보면 인간다운 삶들을 좀 우리가 가는데 하나의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자 분야 속에서 일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사회보장제도 얘기하면 사회보험도 있고 공공부조도 있고 사회서비스도 있는데 사회보험 잘 돼 있잖아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잘 돼 있고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잘 돼 있고 그런데 이 사회서비스 분야는 사실 이제 좀 태동을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취약하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그들이 기댈 언덕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대단한 무슨 경제활동을 해서 이윤을 남기는 기업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게 무너진다면 과연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이 굉장히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을 그럼 우리가 사실은 강도가 틀린 예전에는 몰랐어요. 사실은 코로나 충격으로 해서 사회 서비스 분야가 정말 취약하구나. 이걸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공적 영역에서 보장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생기기도 하고요. 요즘에 이제 매체를 보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니 가구 개인한테 기본소득 개념으로 얼마씩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회적 경제 틀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해오는 기업들에게 그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 매출이 그만큼 없고 줄으면 과연 그 개월만큼의 매출을 좀 그렇게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은 이제 집행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겠지만 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말 속상한 건 이렇게 우리 사회경제적 틀 속에서 사회 어떤 정말 꼭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 내가 해온 것도 무너지기도 하고 그분들도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근데 이게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뭐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협동조합에서 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반기로 사업이 몰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직접 그 소비 진작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된 그 사업들이 그쪽 예산으로 이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1년 정도 사회적 경제가 계획했던 뭐 직접 이런 그 기관과 같이 사업을 하셨던 곳들은 그만큼 매출이 줄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파이가 줄어드니까. 또 이게 하반기에 몰리다 보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좀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따르는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폭신폭신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 중소상공인 물론 자영업자 지원이 필요한 건 뭐 다 공감하고요. 뭐 그 부분에서 근데 이제 아직까지 자립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러나 지역에서 공적 영역을 뭐 이번 보셨겠지만 지역에서 시장에서의 거래가 아니라 호혜로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공공의 영역에서 한 번 더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같이 넘길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얘기하시는 중간에 지금 정부 지금 지원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두 번째는 지금 지원 정책에 대한 실효성과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지원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금 정부 지원 지원 기금이나 어떤 지원 정책에 대해서 지금 신청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두 기업 다 뭐 그 부분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저희는 그 5인 미만 소상공인이죠. 본격적으로 대출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안 된다. 이거가 지금 유일한 대안이었는데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어제부터 안 된다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대차대차의 문제죠. 지난해 수익과 지출의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 회계로 이렇게 바라보는가 지금 이제 그 중앙정부도 서울시정부도 그다음에 금융업계에는 사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행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으나 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출하면서 느낀 문제점들이 하나가 소상공인 등록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등록을 저를 제외하고 4분만 이제 직원으로 등록돼 있거든요. 또 다른 동료들이 있긴 하나 이제 연대 개념으로 사업을 하고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한 상태인데 그래서 5인 미만 인생은 그럴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이 고용을 한 경우에 소상공인 등록 확인서를 이제 제출하게 돼 있는데 어떤 은행에서는 법인은 안 돼요 라고 하는 데도 있고 법인 되는데 등록 확인서를 가져오세요. 근데 예를 들면 같은 일을 하는 저희 그 다른 친구는 이 사업자 등록으로만 대출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좀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대안적인 경제 방식으로 호혜와 또 공공성을 좀 더 가져가자라고 모인 사람 5명은 그 결사체는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이죠. 같은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금융업계에서 대출 심사를 할 때 가지고 있는 관행에다가 또 그래도 이 서울시 정부는 좀 더 이해하고 있을 것 같았으나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디테일이 없거나 떨어지는 이런 두 정책하고 금융계의 관행이 맞물려서 실제로 5인 이하로 고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서 상당수 애로를 겪겠구나라는 것을 어제 확인했죠. 저희가. 네, 이건 아마 좀 심각한 문제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무래도 금융 쪽에 재무 쪽에 그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 문제들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하신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신청했다기보다는 노력을 했는데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대출 문제도 사실은 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인의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돈을 돈백만 원을 들여서 지출해서 그걸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서도 과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지속이 될 것인가 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럴 때 좀 도움받을 곳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회계나 재무 쪽에서 그리고 꼭 은행에서 그렇게 뭐 소상인들은 사실은 이런 게 필요 없다고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틀에 있는 법인들은 이걸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좀 이런 부분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네, 네. 긴급한 상황에서 네. 대응을 하겠다는데 좀 더 공공성을 띠고 있는 사회적 경제 법인에게 만기를 적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방식들이. 지금 네. 그걸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또 좀 제가 한 얘기에 좀 설명이 좀 더 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고용을 계속 할 수 있을 때 일시적으로 뭐 휴업을 권고하고 그 비용을 이제 휴업 수당 형태로 해가지고 그대로 저희가 주게끔 돼 있죠. 그랬을 때 100만 원을 주면 9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인 건데, 과연 이렇게 해서 같이 일했던 직원들 이분들을 묶어놓는 게 지금 맞는 것인가. 여기서 이제 굉장히 딜레마에 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또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어떤 상황들이 우리가 이 사업 영역들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축소시키고 최소한의 법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고용유지 지원금 이걸 받아서 휴업급여를 주는 것보다 결국 그분들이 원하는 곳에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편안하게 가실 길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오히려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받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뭐 지금 두 기업 다 뭐 말씀 들으신 것처럼 뭐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지원을 신청을 못하기도 하고 받지도 못하는 상황들. 근데 이제 직간접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 기업들 대상으로 이게 어떻게 보시기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뭐 우리 주변에도 이런 대출을 신청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불평들도 있고요, 그죠? 불만이 있죠, 불만이 있는 거죠. 이게 좀 불편함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야 이런 지원이 지금 시급히 필요하다. 지금은 뭐 거의 넘어가기 직전이니까 이거 뭐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주시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뭐 혹시 저희 지금 대담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올려주시면 좋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면 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실효성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죠. 뭐 어떻게 아무래도 조금 더 대책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지금 대출 외에는 지금 혹시 말씀하신 고용안정 지원 외에는 없죠. 사실은 엄밀히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외에 사실 그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도 뭐가 있을까 뭐 생각이 들어요. 좀 회의적이고. 근데 이제 우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소상공인 뭐 저희는 대출이 안 됐지만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서류를 준비한다거나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사실 더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분들이 서류를 준비한다거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노출이 덜 된 분들이 선착순에 딱 걸려 있는 거죠. 예. 자금을 마련했으니까 선착순으로 가서
이 자금 소진될 때까지 받아가세요인데 이건 굉장히 사실적으로 폭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주고 충분히 다 접수를 하세요 하고 추천을 해도 그럼 오히려 상처를 덜 받겠죠. 아 이게 내 운인가 보다. 거기에라도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기업 하나가 자기 재무회계를 증빙하는 과정 자체도 지금 자금난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개인 혹은 이 정보 접근성이나 역량이 좀 떨어지는 조직들이 그 조직이나 개인이 그것들을 준비하는데 선착순이라는 건 굉장히 이건 폭력적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향후에라도 뭐 서울시 정부라도 우선 이런 부분들을 추천 방식이라든지 다른 데는 좀 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대출 문제를 좀 얘기했으니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자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특히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금 대출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소상공인지원공단에서 아주 등급이 이제 낮은 분들에게 1,000만 원가량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은행에서 이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여기는 이자가 1년 동안 고정이에요. 고정이고 이후에는 이 대출이 연장이 되는데 이자율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를 받았어요. 저희가 상담을 했을 때. 근데 다른 시중은행에는 이제 지금 1.5% 이자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걸로 금융업이 장사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수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 이자를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 거죠. 2차 보전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1년이에요 기간이. 1년 이후에는 1.5%가 3%, 4%, 5%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몇 천만 원 대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1년 만에 갚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네, 턱도 없는 얘기죠. 근데 이제 2년 이후에는 그럼 금융업계는 장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돈 장사를. 그렇네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지금 이 어려운 긴급 재난을 빌미로 금융업계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돈 장사를 한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긴급하게 빨리 이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신용 등급은 국가에서 매기는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주는 업체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든 사적인 어떤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에 의해서 뭐 개인이나 조직이 등급을 받게 되는데 이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조차 이 재난적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등급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차등된다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죠. 등급이 높다라는 것은 금융업체하고 친화적인 생태계를 가졌다는 얘기죠.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래서 유리합니다. 등급이 낮다는 것은 친화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불리하다는 얘기죠. 영업 상황이 불리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더더욱. 근데 여기에 지원마저 차등일 경우에 이건 어떤 게임을 하자는 건지 도무지 이것도 그냥 제가 봤을 때 돈 장사를 해보겠다. 그다음 고민 없는 대안 이 정도. 고맙긴 하죠. 지원을 하고 저희가 받지 못했다고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인데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사실 어떤 대안이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거의 뭐 저희가 팬데믹이라고 하죠. 저희가 패닉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뭐 나름 우리 안에서 자고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지금 실행도 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해줄지에 대해서는 뭘 요구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고요.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지? 그런 부분에는 뭐 질문 주시면 또 좀 해볼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취약계층이 더 어렵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제 그 어려움은 취약계층이 더 심하게 겪을 거다, 이제 어렵게 겪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 특히 아직은 조금 공적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도 뭐 그런 어려움이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폭신은 어떻게
뭐 이런 실효성의 문제와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예. 대출 관련된 부분들 이제 대표님께서 워낙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덧붙이면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얘기를 보면 선별이니 또 보편이 복지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지금은 어쩌면 보편적인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줄 분도 존재를 하고 선별적으로 뭔가 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이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 있는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이런 법인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코로나라고 하는 충격을 맞았을 때 어디가 충격이 클 것이냐, 과연 삶에서 이탈되는 그런 사람은 누굴지 생각해 보면 실제로 사회적 경제 틀 속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그런 것들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취약층들일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 법인만 해도 사실은 이 서비스 법인이 일자리 창출도 하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쩌면 많은 사람 삶의 어떤 출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의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별도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 방식은 새로운 것들보다도 이제 뭐 사회적 기업이라고 치면은 사회적 기업에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뭐 급여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있고 전문가를 지원해주는 어떤 지원제도도 있고 사업 계획을 짜서 자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자금들을 이번에 좀 이런 쪽에다가 좀 뭐죠 기존의 규정들을 조금 더 좀 많은 어떤 법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느슨하게 한다는 건 좀 어울리지 않고 뭔가 좀 그래도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많은 기업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조금은 좀 그래도 저희가 우리가 몇 개월 후에 이거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불안감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나가면서 앞으로 좀 희망적으로 이렇게 좀 일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뭐 다 사회적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체 경제와 시민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로나19가 사실 뭐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마찬가지고요. 이 기업 경영의 판단에 의해서 이게 닥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팬데믹 이거는 정말 뭐 인류 전체가 뭐 돌아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저지르는 일로 인해서 왔다라고 이게 생태적인 어떤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정부에서 시급히 어떤 기관에서 정부 기관에서 시급히 비상적인 대책 이제까지 사용했던 그런 그 대책보다는 아주 비상의 그 시국에 맞는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대책들은 오히려 이제까지 정부 정책을 위반했던 경제 정책을 위반했던 그런 분들보다는 현장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이들의 목소리가 많이 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뭐 세 번째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뉴노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기를 구분짓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 일단 뭐 이거는 개인으로서 한번 코로나19 이후가 어떻게 우리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한번 얘기를 그거는 뭐 개인으로 한번 얘기 듣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지 뭐 폭신폭신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예전에 이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떤 집단에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조금은 뭔가 내 영역에서 내가 잘 나를 꾸려가야 될 그런 어떤 느낌들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는 어떨 것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과연 그러면 이 사회적 경제 틀 속에서 일하고 있는 저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좀 일을 해나가야 될까? 기존보다는 기존에 사실 연대라고 했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네. 이렇게 실제로 만나거나 같이 모여서 어떤 주제 가지고 토론하는 것도 연대일 수 있지만 서로의 어떤 모습들을 서로 보고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예를 좀 들자면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청년 심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면
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영역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또 공적인 기관도 있겠죠. 뭐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마포구청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떤 서비스를 던져놓고 민간이 그거를 알아서 필요하면 누군가 신청하면 그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갔는데 조금은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바깥으로. 이제 조금 더 관계를 맺기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잘 살아가는 방법을 택할 텐데 앞으로 아마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 공동체 그런 기구들이 서로가 서로의 어떤 영역들을 살릴 수 있게끔 정보도 제공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좀 어떤 서비스를 알선하고 소개해주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우리를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서로에 대해서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겠죠. 네. 연대 뭐 부분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후 네, 이제 그 사실은 연대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또 얼마나 잘 됐었는지를 돌아보게 만드는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그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또한 제가 서교동에서 이렇게 협동조합법인을 같이 운영하고 여러분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과연 이 마포구 안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경제 틀 안에 그런 법인들이 존재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들을 좀 상호작용들을 좀 좋게 해줘서 좀 뭔가 좀 만들어봤을 때 그런 고민들을 못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하지만 이걸 잘 극복하다 보면 또 이런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이전과 다른 그런 연대의 형태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또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다 보면 사람이 어려울 때 어떤 생존하는 스킬을 익히듯이 아마 사회적 경제 틀 속에서도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한 대표님은 저는 요즘 행복한가 이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지 이 부분. 그래서 코로나가 뭐 사람들을 굉장히 단절시키잖아요, 사실. 이후에 또 뭐 이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생태계가 해체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는데, 그러니까 생태계든 연대든 어쨌든 저 개인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니까 나는 진짜 행복한가? 행복하게 일을 해왔나? 행복한 관계 속에 있었나? 뭐 이런 생각들가 좀 성찰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뭐 가족이든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든 뭐 여기 공유 공간 실험을 하는 친구들이든 또 뭐 이렇게 또 앞에 객석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다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저 사람은 내게 얼마나 소중하지? 나는 뭘 나누고 뭘 함께하지? 저분한테 나는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요즘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요? 삶에 대한 근원적 성찰과 회의? 뭐 이런 거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일면 코로나였지 않았으면 내가 이랬을까? 나는 계속 반성을 가지고 계속 일하고 있었을 거다 아마. 뭐 이렇게 지금 앞에 얘기도 웃고 있지만 지난해도 제가 일 안 할 거예요 하고 지난해도 그랬었는데 계속 너무나 많은 어떤 관계가 일 속에 있었는데 올해는 진짜 하느님이 소원을 딱 이루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면 이거가 되게 지금이 되게 중요한 때인 것 같다. 어쩌면 내가 이 나비가 되기 전에 고치 속에서 깜깜한 시간을 보내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른 애벌레들한테 나비들한테 나는 어떤 시그널이 돼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 개인적 소회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대표님 말씀 네.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사실은 비행기들이 많이 못 가잖아요. 네. 서로 영역들을. 그러면서 자기 영역 내에서 어떻게 좀 잘 살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건데 옛날로 돌아가면 그 안에 자기자족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 이런 고민들인데 맞아요. 제가 이제
정신장애인들 서비스를 서울시의 25개 구에 다니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뭐 이제 지하철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 그것보다는 그냥 내 지역에서 마포구 내에서 일들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겠네. 이게 최근에 제 이제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의 관성은 그게 아니고 어디 가면 갔던 느낌에서 아니다. 그래서 좀 가까운 공동체들 그들끼리 어떻게 살아가는지 등 고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방법을 좀 찾지 않을까요? 네. 사회적 예 말씀하시죠. 재밌을 것 같아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참에 비용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가 주로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마련하지? 그걸 이렇게 나이, 생애 주기라고 하죠. 어떻게 대응해서 잘 배분하지? 사실 이게 사실 뭐 경제이기도 한데 그런 걸 주로 제 개인이든 또 우리가 만나는 분이든 뭐 또 만나는 조직이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용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네, 비용을. 그래서 그러니까 최적화된 비용을 다시 좀 정리하자. 네. 진짜로 많이 벌지 않지만 더 많이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 최적화된 비용을 이번에 다시 좀 정리를 해서 그런 이제 일상으로 좀 살아가야 되겠다. 예, 이게 또 하나 좀 변화이고 얻은 거예요. 이게 그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인간에 넘어와서 인간의 삶을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할까요? 뭐 그들이 우리가 공격했으니까 공격했겠죠. 친한 척 하는 거죠. 예, 이런 같이 살아. 걸 볼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생태계를 위해서 이제 축소나 감소 이런 그 검소한 생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소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소비를 위해서 또 노동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그 사회적 경제가 개인도 그렇지만 한번 이번 기회를 가지고 성찰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야 맞습니다. 시장에서의 이제 이익의 거래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 네. 진짜 가지고 가야 될 공공을 같이 함께 가치를 그 거래한다 교환하는 거래가 아니라 교환하는 그런 그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질문이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도 뭐 뉴 노멀에 맞게 새로운 기준을 세운다면 뭐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 지역에 아까 지역 말씀하셨고 연대 말씀하셨고 뭐 새로운 기준 뭐 새로운 뭐 설계를 해봐야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기준을 사회적 경제가 전체 사회적 경제 기업인으로 성사를 해서 계획을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사실 말씀이 많아요. 이제 그 사실 다른 얘기가 생각이 있었는데 네. 대표님께서 비용 얘기를 할 때 생각이 확 바뀌어버렸어. 그 안에 포함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노원구를 다녀왔는데 과연 내가 서비스를 노원구에 다니면서 내가 이걸 제공해야 돼? 마포에서 왜 내가 이걸 안 하고 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마포에는 몇 분이 안 되고 다른 먼데 분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게 내가 사회적 경제에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왜냐하면 거기 가서 어떤 경제 활동이 돼서 가져오는 수익금도 있지만 시간을 따지면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쪽에서 고민들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뭐 예, 저는 그 뭐 개인 얘기 드렸는데 그냥 우선 그 아까 월세 이야기 나왔었는데 3월 말까지는 월세를 냈어요. 아시겠지만 여기 우리 쉘위 공동은 한 14명, 5명 친구들이 기존에 이제 전월세 방식이죠. 예, 저희는 이제 여력이 되지 않았고 또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자고 해서 자산화보다는 좀 다른 실험, 자산화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실험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200만 원에 20만 원이에요. 부가세해서 이제 청소비까지 222만 원을 내는데요. 지난달까지는 어쨌든 저희가 십시일반에서 냈거든요. 내면서 한 며칠 동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걸 내는 게 옳아? 내지 않는 게 맞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4월 20일이잖아요. 21일인데 뭐
이번 주 안에 제가 좀 그런 문제의식을 좀 얘기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계속 내고 사는 게 맞냐? 건물주분은 우리보다는 나을 텐데 제가 디테일은 모릅니다 이분의. 근데 여기도 뭐 싼 월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으실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권리를 좀 실현하자. 그래서 그거를 동료들하고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해서 좀 유예하든지 밀어보는 거죠. 아까 뭐 보증금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건 뭐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공존해야 되잖아요. 건물주도 공실이 생기지 않고 계속 잘 운영하셔야 본인도 수익이 생기는 거고, 저희도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이 공간이 있을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해 볼 수 있겠다. 근데 이런 일은 뭐 저나 뭐 앞에 있는 친구들처럼 간이 큰 친구들이 감히 상상해보고 해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우리 이 건물에 임대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감히 그동안의 관성에 의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캠페인 혹은 움직임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걸 저희 안에서부터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이제 아까 이 사회적 경제 뭐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이 얘기를 많이 이무열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동안 애써왔던 생태계를 잃어버릴까봐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저도 뭐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공성을 띠고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 금융과 소비 분야에만 한 10년 정도를 해봤는데, 저는 최근 이 나의 개인적인 이런 어떤 펀더멘털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참에, 그런 굉장한 어떤 존재론적 위기감을 사실 많이 느끼거든요. 아까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놓아준다, 모색하기 위해서, 마음이 되게 아픈 말씀이었어요. 저는 좀 다른 생각으로 절대 안 놓는다. 그런 고집을 아직 갖고 있는데, 어쩌면 제 안에서 이런 생태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도 한다는 고백도 해요, 사실은. 근데 또 친구들이 나가서 또 뭘 하겠나, 이런 생각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뭐 작게는 우리 조직 안에서의 생태계이고, 우리 조직과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마포 안에 우리 친구들 조직들도 이 생태계 문제를 그동안 애써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이제 그동안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범위를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 경제는 과연 뭔가? 이 부분을 좀 저는 다시 회의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크고요. 그 다음에 좀 좁혀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은 금융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신용협동조합은 다른 거죠. 그런데 다른 법에서 지배받는 거고, 현재 우리가 말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은 다른 법률에 지배를 받는데 하게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모아라든지 또 이렇게 대동계 뭐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금융업체가 아니죠. 그런데 이 모아에서도 지금 힘든 우리 이 모아 회원들한테 50만 모아씩 지금 20분에게 대출을 하는 이번에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끌어와 생각해 본다라면 이 제도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대한금융, 그러니까 지금 주류 금융이 하고 있는 이자가 이 금융업체를 더 살찌우게 하고 이 시민들 피폐하게 만든 이런 방식 이외에 서로 함께할 수 있는 금융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가능하도록 이참에 좀 제도적인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함께 저는 기본소득 문제도 좀 생각을 해보자. 이제 재난적인 기본소득 문제는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 사회가 지금 기본소득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훅 우리에게 왔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좀 더 중요한 의제로 이제 다루고 좀 우리가 실천을 담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뭐 정치적 상황에 이거 많이 좌우되는데
또 뭐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이 정당이 이번에 뭐 과반수를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좀 가져가자이고 또 하나는 좀 저는 일자리를 만들자라는 것에 이제 좀 우리가 그 강박과 노이로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자리보다는 일거리로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할 수 있는 일자리보다도 언제든 수시로 활용할 수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보고 모아보고 그런 플랫폼들과 생태계가 작동하는 그런 좀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예, 한 대표님 준비하신 게 많이 있으신데 이게 시간이 네. 이제 맞습니다. 늦기 시작했지만 네. 늦기 시작해서 7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뭐 오셨으니까 그래도 마무리 말씀은 또 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네. 혹시 또 대표님이 마무리 네. 사회적 경제 틀 안에서 저희가 해나가는 많은 일들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이 자리를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얘기하신 동안 쭉 생각을 해봤었는데 과연 그러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전하고는 뭔가 새로운 어떤 다른 발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사람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삶의 모습을 다르게 좀 낯설게 볼 때 이렇게 좀 뭔가 치유가 되는 느낌이 있듯이 저희가 지금 상황을 너무 어렵구나 힘들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다르게 보고 진짜 우리가 그러면 그동안 뭘 해온 거지? 앞으로 뭘 해야 돼? 지금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세무나 회계 쪽에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사회적 경제 틀에 있는 이 법인들이 똑같이 일반 법인처럼 가서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받아야 되는 건가? 고민이 생기는 거죠. 우리 틀 안에서 과연 이런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서 보장을 받아낼 건지 여기에 뭐 필요하다면 싸울 수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기본소득 개념도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틀 안에 있는 법인들의 기본소득은 뭘까? 적어도 이 틀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득을 좀 보장을 해준다든가 이런 형태의 것도 아마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가졌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 신념이나 가치들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 또한 또 새롭게 그동안 좀 지쳐 있었다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기점으로 삼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저요? 네. 많은 말을 해서 저는 그냥 우리 사회적 경제, 뭐 대한 경제, 관계 경제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냥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강박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 행복한지 내 행복을 유예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행복을 바로 이렇게 담아낼 수 있고 실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앞으로 좀 지향해야겠다. 그래서 좀 전환이겠죠. 좀 바꿔보고 좀 실용적이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가만히 있어봐야 되겠다 당분간. 네. 그래서 막 많은 것을 하지 않고 필요한 연대를 제외하고는 좀 가만히 있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보시면서 야 이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요구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본인들에게 사회적 경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요구들을 요청한다,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뭐 어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돌아봐야겠지만 사회적 경제라는 게 후의 시장을 열겠다, 지역 안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 라는 그런 가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경제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가 정당하고 힘이 실릴 수 있게 하려면 정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더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 상황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위기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를 또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자리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대담은 이번 주 목요일 23일, 23일 3시입니다. 2시라고 안내가 됐는데요. 그날 같이 해주실 두레돌봄과 마포의료 생협 이 앞에 일정이 있어서 저희가 3시로 그날만 1시간 늦춰서 대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야기 자리를 열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 이런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과 또 사회적 경제를 고민하시는 분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